인신매매꾼을 만나보셨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인자도 만나고 탈북민 신고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브로커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짝반짝한 샛별같이 빛나는 할머니가 딱 오신 거예요, 저에게. 너는 얼굴을 딱 봐도 북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벙어리 흉내를 내라. 그리고 앉아서 밖에 창문을 계속 하염없이 내다보는데 누군가 문이 탁 열리더니 경찰복을 입은 중국 공안이 곧바로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못 듣는 캐릭터였는데 저도 몰래 이렇게 올려다가 북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바로 냄새 맡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망했다. 내 북한 사람이다. 이 할머니는 조선족도 아니고 가짜 신분증을 가진 할머니였어요. 네, 여러분, 저는 2번 북송 3번 탈북을 7년을 합니다. 정말 끈질긴 에미나이죠. 7년 동안 탈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게 다 지옥의 문턱들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인신매매꾼을 만나보셨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인자도 만나고. 와, 뭐 별로 놀라지 마시라요. 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건.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랑? 예, 운명적으로 그와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떤 인연이지? 여러분들께 탈북 과정의 운명과 같이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탈북을 할 때 길림성에 있는 연길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저를 만난 첫 번째 브로커가 있습니다. 자, 그 브로커의 집에서 저는 한 일주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사실 연길이라는 곳은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잡아서 북송시키는 곳입니다. 북한 사람하고 중국 사람 딱 세워놓으면요, 바로 얼굴에서 때깔이 차이가 나고 냄새가 나요. 북한 사람 냄새와 중국 사람 냄새가 확연히 납니다, 처음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길시내에서 걸어만 다녀도 탈북민 신고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빨리 이 연기를 벗어나야 북송 위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어지려면 말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를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 브로커가 필요한 거죠. 조선족들이 가장 그런 브로커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브로커의 역할은 뭐냐면 연길에서 심양까지 한 개의 성을 넘어갈 때 저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받는다? 수고비를 받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이 탈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걸음 돈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오는 중간 브로커가 저에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요, 7년 맞잡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브로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오신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눈알도 반짝반짝한 샛별같이 빛나는 할머니가 딱 오신 거예요, 저에게. 이 할머니에게 운명을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연길에 있는 브로커가 심양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할머니에게 중국 돈을 이만큼 줍니다. 딱 주면서 반드시 택시를 타고 심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딱 한국어가 되니까 저랑 얘기를 하면서 진짜 택시를 타더라고요. 아, 택시 타고 심양 가는구나. 그런데 택시 타고 어디를 가냐면 연길 역전으로 가게 됩니다. 왜 연길역으로 가지? 했죠. 기차를 타면요, 돈이 전략되는 겁니다. 전략해서 돈을 좀 벌려고. 위험한 거 아니야? 검문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택시 타야지.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얼굴을 딱 봐도 북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벙어리 흉내를 내라. 야바라는 게 중국어로 야바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걸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밖에 창문을 계속 하염없이 내다보는데 누군가 문이 탁 열리더니 경찰복을 입은 중국 공안이 곧바로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딱 바로 오더니 저 앞에 탁 와서 저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왠지 차표같이 안 들립니까? 중국말로 차표가 저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못 듣는 캐릭터였는데 저도 몰래 이렇게 올려다가 북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모르지. 이러고서 싹 머리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서 막 쏠라 중국말을 막 하면서 할머니가 신분증을 내고 제 차표까지 내면서 우리는 돈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탔다고. 근데 경찰이 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뭐라 그랬더니 다스 배초생? 배초생은 북한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냄새 맡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망했다. 내 북한 사람이다. 이 할머니는 조선족도 아니고 가짜 신분증을 가진 할머니였어요. 뭐야?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공안도 좀 지락펴락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코드 속자예요 지금. 잡히면 지금 북성된 할머니가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어떡해. 아들이 한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는 스케줄이 잡혀있는 할머니가 돈 좀 더 벌어보고 가려다가 저하고 같이 잡혀서 북성될 위기에 온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따라가면서 진짜 너무 재수없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런 할머니를 내가 만났나. 그래 갔는데 경찰들이 앉아있고 혹시 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상한 범죄자들이 있으면 잡아 가두는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 키를 가진 경찰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봐서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빵통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일을 그 칸에 저희를 넣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식당 칸과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저를 세워놓고 저 경찰이 밥 먹어야 된대요. 저녁에 중국 사람들 밥 먹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모든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경찰이 한 2m 앞에서 상을 펴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딱 보이죠. 코앞이니까 어디서 뛸 수 있는 사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데 기차가 쫙 들어가다가 어디서 서는 거예요. 기차가 서니까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차피 잡힌 거 내가 가다 잡히면 어떡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따 모르겠다 했는데 0.5초가 됐을까요? 반찬을 집는 눈을 잠깐 제한테서 눈을 뜬 0.5초 사이에 와 저는 제가 거의 홍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그렇게 냅다 스피드하진 않아요. 제가 원래 나르셨구나, 달리기를 뛰면 나르셨어. 50명 중 50등을 하거든요.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니까. 샥 빠져갖고 도망쳤어요. 근데 제가 노랑 동복을 입었어요. 동복. 패딩. 북한에선 동복이라 해요. 그걸 입었는데 노란색이면 티잖아요. 밤에. 그래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뛰면서 동복을 딱 버리고 딱 안에는 블랙을 입었어요. 밤이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정신없이 뛰는데 뒤에서 기차가 떠나는 거야. 어머, 기차가 떠나는데 철컥철컥 소리 나는데 파울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파울라가 도망쳤다 하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차는 떠나고 저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막 뒤에서 와서 누군가 확 잡을 것 같아서 막 뛰어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 배가 제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탁 올려다봤더니 경찰인 거예요. 제가 왜 개찰구 쪽에서 또 차표 검열을 하네 경찰이? 근데 차표는 이미 아까 경찰이 차에서 가져가기 전 저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 배가 툭 치니까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차표를 또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번 중국 경찰 한 번 만나봤다고 요령이 딱 터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했어요. 딱 뒤에 있다고 와 이렇게 하면서 타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보는 생으로 여 밑으로 쓱 빠져서 개찰구를 또 빠졌어. 그래서 정신없이 뛰는데 앞에 그냥 택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뒤에 와서 이제 구경찰이 잡을 것 같으니까 정신없이 뛰어가서 택시 문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딱 앉았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 자꾸 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디로 가겠냐 이 소리예요. 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알고 있는 중국 단어가 있었어요. 땡화, 전화를 땡화라고 하고요. 야바라는 거를 아까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네 야바 계속 네 야바 야바 네 야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땡화 날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바가 하여튼 줬어요. 저한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아는 전화번호가 그 할머니밖에 없어요. 문제는 할머니는 지금 저기 잡혀 있는 거고 전화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전화를 하면 괜히 경찰이 옆에서 야 전화번호 추적해갖고 나 어디 있는지 잡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할머니 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 사람밖에 저하고 말통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 한 통화가 제 운명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운명이 바뀌는데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이런 기분이네요. 났을까요?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노후 준비가 중요합니까?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살아야 노후 준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알려줬던 번호가 할머니 번호가 아니라 오. 어떤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어딘가의 번호가 아니었을까. 오. 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결된 겁니다. 오. 조동무는 작가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가 봐. 지금 정확하게 노트가 나는데. 전혀 그런 거랑 다르십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할머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택시 기사 최근 통화 목록에 아무거나 딴 거 눌러가지고. 와 그거 재밌다. 그럼 둘 다 핸드폰인가요? 택시기사 핸드폰, 할머니 핸드폰? 네. 그럼 핸드폰을 할머니에게서 뺏어서 누군가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전달돼서 늘 표정은 표창원인데 내놓는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모션만 보면 되게 네. 화려한데 음소거 실리냐 호기심이냐 호기심이냐 실리냐. 탈북세치. 야, 호기심이 이겼어. 당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 전화번호라도 달라는 의미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할머니 목소리 너 어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장춘이라고 썼습니다 위에. 제가 장춘은 알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지금 그 밑에 있대요. 거의 뒤차인데? 거의 뒤차네. 근데 사실요 무서웠어요. 경찰이 시키는 줄 알았어요 이 할머니한테. 그치. 도망간 나를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진짜로 차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서 있어요? 머리 하얀 할머니가 그 밤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어머 어떡해. 그래서 할머니하고 완전 이산가족 상봉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 어떻게 탈출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없어졌더래요. 내가 없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 모르겠다 이씨 나도 한번 가볼까 뛰어내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할머니가 저 때문에 내렸는데 할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의 그 용기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오늘 너 덕분에 내가 북송이 안 됐다. 와, 두 분이 사셨네. 운명이다.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앞으로 내가 이제 한 달 후에 한국에 갈 건데 너를 데리고 갈 거다. 아니면 내가 먼저 갔다가 너를 꼭 데리러 올 거다. 너는 죽을 운명이 아니다. 넌 절대 죽을 운명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예언할 줄 아는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손에 팔려서 인신매매로 시골에 팔려가게 되며 팔려간 집에서 가자마자 그 할머니 전화번호를 눌렀고 할머니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한국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몇 달이 지났고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국제 전화. 할머니가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오신 겁니다. 와. 할머니가 딱 와서 전화를 딱 하면서 야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있네. 임신한 상태에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할머니 미안합니다. 아기를 낳고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내렸고 그 이후에 저는 동네 신고로 북송이 되다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연계가 끊어났고 할머니가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할머니가 반드시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그때 못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보다 얼굴이 많이 싸가가지고 잘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할머니 저 지금 MBC 나왔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한국 가면 너 TV에 나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요즘 MBC 무대에서 이렇게 혓바닥을 털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연락 오면 할머니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거저 200% 제가 다 쏘갔습니다. 연락 주시라요. 감사합니다.